청약과요. 청약과 승낙 위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요. 뭐냐면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을 표이자 지금 그리지 마세요. 좀 이따 그려요. 을을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 그럼 여기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 그래서 여기 1억이죠. 1억. 그러면 1억의 청약을요 2월 1일 도달이라고 해야 되죠. 왜요? 발송 그러면 또 여기 또 도달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도달할 때부터 뭐로 보죠? 청약으로 보죠. 청약은 도달하면 처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만약에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2월 10일까지. 그러면 2월 10일이 지나면 청약은 자동으로 뭐가 된다? 소멸하죠. 2월 10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상대방이요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하죠. 승낙의 통지를 언제요? 2월 3일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을 하죠. 발송. 그러면 2월 3일날 발송하면 2월 3일날 계약이 뭘한다? 성립하죠. 성립에 이걸 531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528조하고 529조는요 발송된 편지가 어떻게 하죠? 이 기간 안에 여기서 2월 6일날 도달까지 해야 된다. 이것을 528조, 529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먼저 여러분요. 그래서 528조, 529조 이렇게요. 이걸 먼저 여러분요.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알겠죠? 그 위에다 있잖아요. 위에다가 그림을 잠깐 그리세요. 거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요. 189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맨 위에다가 그림을요. 이것은 안 써도 돼. 거기 써져 있죠, 다. 이건. 자, 봐봐요. 아직도 덜 썼어요? 예쁘게 쓰는 거예요, 지금. 잘 쓰는 거예요. 자, 보셔요.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죠. 1억원에 사라고요. 그러면 청약은 도달할 때 청약이잖아요. 그러면 을한테 도달했다고 2월 1일? 그러면 2월 10일까지 승낙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승낙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청약을 처리하지 못하죠.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죠. 이것을 승낙 능력, 승낙 적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2월 1일에서 2월 10일 봐봐. 2월 1일에서 2월 10일이 갑의 입장에 왔을 때는 이것을 말한다?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약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의뢰 입장에 봤어요. 의뢰 입장은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승낙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승낙 능력 또는요 승낙 적격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란다?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다 똑같은 말. 그래서 2월 1일과 2월 10일을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왜요? 의뢰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승낙은 뭐죠? 우리는 예를 아까 봤는데 우린 유상쌍무 낙성계약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낙성이 뭐냐?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낙성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조문에 뭐라 나왔냐? 승낙을 하면은, 승낙을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돼 있어. 531조에. 그런데 528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승낙이 도달해야 된다.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소멸한다.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 청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청약이 없어지면 아무리 승낙을 해도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531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편지를 승낙을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한대. 그런데요, 528조고 529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청약 승낙한 것이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고 기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럼 청약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청약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럼 이것은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요, 승낙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189페이지 보면 승낙 그래가지고 1번 갑의 청약을 받고 2번 갑의 청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3번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한다. 4번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그게 바로 여기요. 1번, 2번, 3번, 4번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해. 자, 봐. 우리는 여기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그러면 승낙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봐요. 갑이 일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편지 받고, 내 물건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송해 주시오. 만약에 이 물건을 당신이 받고 반송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 나한테. 그런데 내가요, 그 물건을 반송을 하지 않았어. 반송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는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왜? 우리는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뭐냐면,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승낙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반송해라. 반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계약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러면 어디가 있냐?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191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191페이지 맨 위에 승낙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로 끝에 봐봐. 까맣게 돼 있죠? 줄거진 거.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는 구입하지 않겠다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구속하지 못한다. 즉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반송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지금?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 앞에 190페이지. 190페이지 봐봐. 거꾸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봐. 여기 이제 여기. 우리는 승낙은 의사를 표시해야죠. 여러분요, 학원에서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살 거 아니에요? 책을 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내가 돈을 주고 내 이 책 살게요. 돈을 주고 책에다가 낙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어차피 강의 들을 건데 뭐 하면서 책 보다가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책에다가 자기 이름 먼저 쓴 사람이 있어. 인감도장 꾹 누른 사람이 있어. 산다 안 산다 말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로 뭐라고 한다? 의사를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무 말 안 했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런 말이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이러면 혹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트 가죠. 그럼 어린아이들 요구르트 보죠. 야쿠르트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달라고 떼써 안 써? 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오픈해가지고 줘, 안 줘? 주죠.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죠? 계산대 계산하고 먹어야죠. 계산하기 전에 그냥 오픈해서 마시죠. 그러면 나는 그 물건을 사겠다는 거예요?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겠다는 거죠. 내가 산다는 말 지금 했어, 안 했어? 말은 안 했죠? 안 했어도 그것을 뚜껑을 열었다는 것은 사겠다는 뜻이죠. 그걸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의사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뚜껑을 열 때, 그러한 사실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시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계산대에 가지고 가죠. 계산대에서 뭐라고 한다? 이거 다 마셨으면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때 계산대에 가가지고 그것을 올려놓으니까 그쪽 사람이 뭐라 한다? 이제는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뭐라 한다? 그러한 사실만 때다 안 때.
안 때가 아니고 언제다?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뚜껑을 열 때 계약이 성립한다. 책에다가 뭘 할 때? 낙서를 할 때, 이름을 쓸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것을 의사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19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사실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조문 한번 볼까요? 뭐라 되어 있죠? 법조 보면 의사실현 계약이 성립. 그래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그 다음에 가로 묶고 사실이 있는 때, 알겠죠? 계약이 성립한다. 맨 끝에 봐, 맨 끝에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동그라미 있는 때, 맨 끝에 돼 있잖아요. 안 때 동그라미 안 때가 아니고 있는 때다. 안 때 동그라미하고 X 해야 돼. 안 때가 아니고 언제? 있는 때. 알겠죠? 맨 끝에 나와 있죠? 190페이지 맨 밑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이제 승낙기간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지가 발송되고 뭐를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러면 승낙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편지가 연착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 편지가 연착되면 1번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불성립하고 2번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봐? 청약으로 봐. 이런 봐.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을 했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죠. 그런데 편지가 연착이 됐죠. 연착이 되면은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기간 안에 도달해야 되니까. 기간이 지나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데 편지는 일단 도달했잖아요, 갑한테. 그러면 갑이요. 맨 처음에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지만 이제는 을이 갑한테 청약한 것으로 봐. 을이 갑에게 청약한 것으로 봐. 그것을 뭐란다? 새로운 청약, 을이 청약한 것으로 봐. 맨 처음에는 누가 청약했어? 갑이. 이번에는 누가 청약한 걸로 봐? 을이 청약한 것으로 봐. 그럼 세 번째요. 충분히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뭘 했다? 발송을 했어.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된 경우, 그래서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이 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체국의 사정, 이 말이죠. 꼭 이렇게 나와. 우체국의 사정이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지가, 여러분 2월 3일날 편지를 보냈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라도 2월 3일, 2월 10일 안에는 도달한다 안 한다? 도달하죠. 우리나라요, 전국 방방곡곡 3일 이상 걸리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2월 3일날 편지를 보내면 2월 10일 안에는 분명히 도달하죠. 그런데 편지가 2월 12일날 도달했다 이 말이죠. 연착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냐? 갑의 입장에서는 편지가 늦게 왔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을의 입장에서는 편지가 3일 안에는 충분히 도달한다. 그래서 내가 2월 3일날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이 사람은 2월 6일날 편지가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했다고 믿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돈 없으면 마누라도 팔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겠죠, 준비를.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편지를 딱 받았더니 편지가 늦게 도착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누가 큰 손을 봐요? 우리 큰 손을 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다. 이 말이 꼭 나와. 그런데 편지가 연착이 됐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돼. 이 말이 있을 때는. 연착이 됐을 때는 연착의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연착 통지하면 계약이 불성립해. 불성립. 연착 통지하지 않죠? 그럼 이것은 편지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 연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간 안에 뭔 걸로 봐? 도달한 것으로 봐. 도달. 그러니까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해. 언제 성립한다? 2월 3일 편지를 발송할 때 성립한 걸로 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연착된 승낙 돼 있죠? 연착된 승낙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연착된 승낙 봐봐. 원칙. 연착된 승낙은 물어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예외. 충분히. 그게 중요해. 거기가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이 됐죠? 철도 파업, 천재지변, 우체국의 사정. 이럴 때는 뭐다? 먼저 지연의 통지를 해야 돼. 그런데 지연의 통지를 안 하죠. 안 했으면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연착에 통지를 해야 돼. 연착에 통지를 했다? 계약이 불성립해.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계약은 뭘 한다? 성립해.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말로 기간 안에만 걸 본다.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있어. 봐봐 이런 봐. 아무 말도 없이 연착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그걸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냐? 우체국의 사정이라거나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연착됐다 이런 말이 꼭 나와. 그랬을 때는 지연의 통지를 하든지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그런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봐. 그러면 계약은 언제나 항상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뭘 할 때? 발송할 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됐죠? 여기 갑의 청약의 내용과 청약과 동일해야 돼. 청약과 동일. 여기서 뭐냐?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그러면 조건이나 변경을 가하면 뭘 한다? 이것을 새로운 뭐로 봐? 청약으로 봐. 그럼 뭐 이건 어디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나 있어. 봐. 한번 볼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계약을 해. 갑이 을한테 뭐라 하죠? 1번. 갑이 을한테 야, 너 1억에 살래? 이렇게 1억 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해. 봐. 갑이 이 물건을 1억 천에 사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이 을이에요. 여러분이 을. 여러분이 머리 딱 짱구 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딱 짱구로 딱 굴리니까 이 집값은 얼마 같아? 벌써 딱 나오네. 1억이라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1억에 살게 그래요? 9천에 살게 그래요? 을은 다 안 해요. 알겠죠? 을은요, 을은 뭐라 하냐? 여기 1번, 2번. 을이 뭐라 하냐? 나 9천에 살게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왜? 뭐 짱구 딱 나오잖아 이게 통밥이요. 그러면 또 뭐라 하죠? 이게 또 3번 이게 뭐라 하죠? 이 사람이 저놈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뭐라 한다? 내가 아니 어떻게 1억 천인데 2천을 깎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500은 깎아줄 수 있다. 500은 500. 그래서 얼마다? 1억 500이다. 이렇게요. 이 사람이 뭐라 하죠? 무슨 소리냐고. 4번. 나는 500을 더 줄 수 있다. 9,500.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계약할 때 이렇게. 그럼 또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저거 다 떼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놈이 뭐라 하죠? 지도관 놈 하면서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갑도 내가 드디어 목적을 달성했구나. 을도 드디어 목적을 달성했구나. 그래서 1억이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냐냐? 조건이나 변경을 가했다 이 말이죠. 그걸 새로운 청약을 해. 봐. 맨 처음에 누가 청약했어? 갑. 1억 천에. 그런데요, 이 을이요. 1억 천에 대해서 뭘 한다? 9천이면 몰라도 그랬죠. 그러면 1억 천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9천에 청약했잖아요. 이제는 을이 청약한 것으로 봐. 승낙은 갑의 청약에 대해서 똑같이 승낙이야. 이거 9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의 청약 없어져. 이제는 누가 청약한 것으로 봐요? 을이. 그것을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을이 다시 말했다. 1억 500이라고 그랬지. 1억 500. 그러면 9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다? X죠. 그러면 을의 청약이 없어져. 이제는 갑이 또 다시 을한테 1억 500에 청약한 것으로 봐. 그러나 또 이때 또 을이 뭐라 한다? 9,500이라고 했죠. 그러면 1억 500을 나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또 갑의 청약이 또 없어져. 또 을이 갑한테 9,500에 청약한 것으로 봐. 그런데 또 병이 뭐라 한다? 이 갑이요. 또 9,500이 아니고 1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청약이죠. 여기에 대해서 을이 예스를 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경우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데 그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면 예스를 하면은 계약이 뭐가 된다?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 이제 여기 한 가지만 더 보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는 일단 조건이나 변경을 가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건 맞는데 이걸 알아야 돼. 자요,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일한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승낙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 1번 청약했어. 1억 원에 갑일한테 청약을 했어.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 1월 3일날 을이 갑한테 편지를 보내. 뭐라고 편지 보내냐? 에이 9,500에 살게요. 이렇게. 변경가했죠? 변경가가 뭐라 한다? 새로운 청약이죠? 그런데 갑이요? 아무 말 하지 않아. 갑이
갑이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 1월 10일 안 됐죠? 그러니까 뭘 한다, 이 사람이 1월 9일날, 1월 8일날, 1월 8일날 뭐라냐? 알았어, 더러운 놈.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알겠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맞아. 왜 안 해? 뭐 딱히 뭐라고 말할 건 없지만 아무튼 알겠죠? 자, 봐봐요. 1번 갑이 을한테 1억에 사라고 했죠. 그래서 1월 10일까지 승낙해달라고 했죠. 근데 1월 3일날 이 사람이 뭐라고 했죠? 1월 3일날 9,500에 산다고 그랬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변경을 가면 갑의 청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없어진다니까. 없어져. 알겠죠? 그런데 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1월 10일이라고 했죠. 아, 내가 한번 딱 튕겼더니 안 돼. 그럼 우리 어떡하죠? 알았다고 얘기하죠. 알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1월 8일날 아직 1월 10일 안 됐으니까 알았어. 1억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1억의 청약인데 이 사람이 9,500이라고 했다는 것은 1억의 청약이 없어지고 새로운 청약이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알았어 1억에 산다고 그랬죠? 그럼 9,500에 대한 청약이 없어지고 1억에 대해서 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지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에요. 왜? 이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변경을 가하면 갑의 청약은 날짜와 관계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낙은 뭐냐? 청약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성낙이란 말이죠. 그런데 변경을 가하면 갑의 청약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성낙이 아니다. 아니죠. 새로운 청약이죠. 그런데 새로운 청약인데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알았어 1억에 살게요. 그럼 9,500이라는 청약을 내가 접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없어지죠. 1억에 대해서 새롭게 청약으로 보는 거지.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갑이 ES를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 변경하면 무조건 위에 있는 청약은 어떻게 돼? 없어진다. 알겠죠? 날짜가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새로운 청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밑에 봐봐. 새로운 청약 뭐라고 되어 있죠? 보면 1번 갑의 1억에 대해서 을이 지금 얼마냐? 9천 그렇게 얘기했죠? 1번 갑의 청약에 대해서 청약 9천이란 말이 뭐냐?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다. 그래서 갑의 청약은 소멸된다. 그렇게 돼 있나요? 어디로 보냐? 지금 189페이지 맨 밑에 지금 1, 2, 3번 보고 있잖아요. 맨 끝에 새로운 청약의 1, 2, 3번 보고 있죠 지금. 자, 2번 을이 2월 6일 9천만 원에 대한 발송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왜냐? 갑의 청약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갑의 청약은 얼마였다? 1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9천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라고 한다. 3번 갑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한다. 9천만 원에 승낙을 해? 그러면 9천만 원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만약 갑이 다시 9,500으로 다시 승낙을 했다면 같이 승낙? 그러면 이것은 승낙이 아니다. 아니죠. 다시 을의 청약은 소멸하고 갑이 을한테 새롭게 다시 9,500에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교차 청약.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교차 청약. 지금 봤어요? 자, 지금 봐. 우리가 청약은 뭐냐? 청약을 어떻게 하는 게 청약이냐? 갑의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이야. 청약을 받고 하는 게 승낙. 그런데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건물이 이렇게 했죠? 갑의 건물 있죠? 1번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해.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해.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래서 1월 5일날 을한테 도달해. 그럼 을한테 도달하면 이제 청약이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되겠죠. 언제 승낙한다? 1월 6일날 승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 집을 판다는 소리를 들었어. 얼마에 판다는 것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집을 사고 싶어. 그런데 이미 갑은 을한테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을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여기 1월 3일날 갑이 을이요 갑한테 뭐라냐? 야, 너 거 여기 이제 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라냐? 그래서 1월 8일날 도달을 해. 도달. 그래서 1억에 팔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때요? 여기 1억이죠? 여기 1억이죠? 이것을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청약은 발송돼야 돼요? 도달해야 돼요? 도달해야죠?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청약은 1월 5일날 도달했고 을의 갑에 대한 청약은 1월 8일날 도달했죠? 그러니까 양 청약이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둘 다 도달해야 돼. 둘 다 도달하려면 몇 월 며칠이다? 1월 8일이죠. 1월 8일. 그러니까 빨리 도달할 때다, 늦게 도달할 때다.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해.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그랬죠? 을은 갑한테 1억 원에 팔라고 그랬죠? 1억 똑같아야 돼.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는데 을은 갑한테 9천에 팔래? 그러면 된다, 안 돼. 그래서 교차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첫 번째, 내용이 동일해야 돼. 두 번째, 두 청약이 다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늦게 도달할 때,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이것을 교차청약 이렇게 얘기해. 무슨 청약? 교차청약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그 교차청약 보면 양청약이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늦게 빨리 늦게 도달할 때, 알겠죠? 늦게 도달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봐봐. 교차청약에서 맨 끝에 봐봐. 박스에 맨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반드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어야 한다. 얼마다? 1억이어야 되고 양청약이 뭘 한다? 도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거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 191페이지를 한번 봐봐. 191페이지. 자, 여러분요,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요, 정리를 잠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의뢰한 사람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 그래서 청약은 2월 1일 도달할 때부터 청약이죠. 그래서 2월 10일까지 승낙을 해달라. 그래서 승낙기간이죠. 갑의 입장을 봤을 때 2월 1일부터 2월 10일을 뭐라고 한다?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비철회성, 청약의 형식적 효력이고 이 기간 안에 을은 승낙을 하죠. 을이 승낙을 하니까 승낙 능력, 승낙 적격,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우리 법조문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발송한 것이 이 기간 안에 뭐까지 해야 돼? 도달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기간 안에 편지가 발송되고 편지가 도달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서 도착하는 것을 연착이라고 하죠. 연착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이것을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데 반드시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된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무슨 통지를 해야 돼?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편지가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그 다음에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다.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을도 갑한테 1억 원에 팔래? 그래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도달.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낙기간은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동일해야 되죠.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은 9천에 살래? 팔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 아니하다? 아니하죠. 이걸 뭘 한다? 새로운 청약이다. 그러면 갑의 청약은 뭐가 된다? 없어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승낙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이다. 의사실현은 책에다가 이름을 쓸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고 그러한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러면 있는 때하고 안 때는 이러면요. 여자들 사우나 갔다 오는 걸 얘기하면 그대로 끝나. 얘기했죠? 여자들 사우나 갔다 와. 사우나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자들은요. 온 동네 얼굴이 빨개. 왜요? 안에 있는 때까지 벗겨내느라고요. 여자들 얼굴 보면 벌겋잖아요. 알겠죠? 때는 어디만 벗기면 돼? 안에 있는 때를 벗겨야 돼? 있는 것만 벗기면 돼? 있는 것만 벗기면 돼. 있는 때만 벗기면 되는데 안 때까지 벗기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실현은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지 안 때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우나 갔다 오면 얼굴이 빛이 나, 광채가 나. 알겠죠? 왜? 한 번도 안 씻다가 오랜만에 씻었으니까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자들이 갔다 오면 얼굴이 다 빨개. 알겠죠? 여러분, 여자들이 사우나 갔다 오면 얼굴 다 빨개 안 해. 다 빨개. 왜요? 안에 있는 때까지 다 벗겨내니까요. 피부 손상이 와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죠? 때는 뭐만 바뀌면 돼? 있는 때만, 있는 때.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청약과 승낙을 한번 봐봐요. 청약이라는 것이 있고, 청약이라는 것이 있고, 승낙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게 청약하기 전에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약의 유인이요. 자,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고요. 확정적, 청약은 특정인 또는 누구요?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할 수 있죠. TV 홈쇼핑. 여러분 TV 홈쇼핑 한번 봐보세요. 밤에 보면요, 여자들 뭐 란제리 입고 나서 별짓 다 하죠. 39,900원에 사라고. 알겠죠? 해 안 해? 하죠.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 청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지 알아? 몰라? 모르죠? 불특정 다수인. 보통은 어떡하죠? 보통은 특정한 사람한테 사라고 얘기하죠. TV 홈쇼핑 이런 것은 뭐죠? 인터넷 홈쇼핑몰 불특정 다수인한테 청약해. 그런데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 특정의 청약자한테 해야 돼. 특정의 청약자. 내가요, 그 물건을 사고 싶어. LG 홈쇼핑이야. LG 홈쇼핑에서 지금요, 좋은 물건을 선전하고 있어. 이걸 사고 싶어. 그런데 옛날에 LG 홈쇼핑에서 뭐죠? 물건, LG 홈쇼핑 없어? 아, GS야? 오케이. GS야? 그럼 하지 마. GS 홈쇼핑이야? GS하고 CJ, 이거 없어? 있어. CJ. GS 홈쇼핑을 보고 있어. 지금 TV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좋은 물건이 지금 나왔어. 그런데 옛날에 여기다 한번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이 엉망인가 한번 한 적이 있어. 기분 나빠. 그러니까 CJ 홈쇼핑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 물건 달라고. 돼, 안 돼? 그걸 우리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낙은 청약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승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청약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승낙해. 특정한 청약자한테. 그런데 청약은 누구나한테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면 청약의 유인이 뭐죠? 청약 유인은 골라. 남대문. 알겠죠? 남대문 몰라요? 알겠죠? 동대문 친구 남대문 있잖아요. 가면 남대문 가면 뭐가 있죠? 자, 뭐 골라 이렇게 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청약이라는 거고 승낙은 뭐냐? 승낙은 고개만 끄덕이면 계약이 성립돼야 돼. 승낙은. 그러니까 청약을 할 때 봐봐. 이 말 청약이라고 봐봐. 너 내 집 살래? 이렇게. 청약이다 아니다. 내 집 살래? 청약이다 아니다. 아니 뭐 말이라도 해봐. 봐봐. 구체적으로 했어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저쪽에서 응했어. 승낙은 응하면 계약 성립해야 돼. 그러면 알았어.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했어요? 얼마에 성립했어? 우리가 청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게 청약이지. 혹시 너 내 집 살 생각 있어? 그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 1억이면 내가 살게. 그게 청약이야. 알았어, 내가 팔게. 승낙이야. 1억에 살래? 청약이야. 알았어, 1억에 살게. 승낙이에요. 그럼 봐봐. 집이 있는데 갑이, 이거 내 집이야, 내 집. 갑이 을한테 너 이 집 살래? 1억에 살래?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이죠. 자, 이거 내 집이에요. 을이 나한테 뭐라 하냐? 당신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래? 그래서 팔래? 청약이다, 승낙이다. 둘 다 청약이죠. 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승낙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 우리가 이러면 구인광고 나죠? 구인광고. 이런 구인광고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구인광고는 청약의 유인이죠. 만약에 구인광고가 청약이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2억서만 집어넣으면 승낙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표가 있어요? 삼성생명 본사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한 2년 기다리면 구인광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 정도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다리면 되죠. 1번을 해가지고 알바 써가지고. 그래서 구인광고 나오면 제일 먼저 가서 2억서 집어넣으면 내가 승낙이 돼가지고 삼성에서 가서 근무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구인광고를 보고 내가 1억서를 집어넣는 게 청약이에요. 그 1억서에 대해서 삼성에서 뭐를 해야 된다? 예스를 하게 되는 게 승낙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열차 시간표를 게시해놨죠? 열차 시간표요. 대전발 0시 50분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대전발 0시 50분 주세요.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이 청약이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10시 50분이라고 돼 있죠? 이게 청약이면 10시 50분 주세요가 승낙이에요. 그런데 아가씨가 뭐라고 그래요? 매진인데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면 철도청이 나한테 손해배상 해야 돼요.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내가 뭐라고 한다? 시간표 딱 보고 대전발 0시 50분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나훈아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는 뭐를 해요? 그냥 가서 핸드폰 보고 있어. 우리 나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차 시간표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이 한번 와서 한번 말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뭐라 한다? 10시 50분 주세요. 그게 청약이에요. 매진이에요. 승낙 거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전발 0시 50분 표 주세요. 청약이에요. 그게 청약이야. 매진이에요. 매진 승낙 거절이에요. 알겠죠? 그럼 뭘 한다? 또는 알았어요. 예스. 승낙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식당 우리 아까 식당 갔죠? 식당 메뉴표요. 메뉴판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짬뽕 5,000원, 짜장 5,000원 돼 있네? 오, 오늘은 비 오니까 짬뽕이 좋아. 짬뽕 주세요. 그래서 짬뽕. 짬뽕이야? 짬뽕이야? 짬은 또 뽕이에요? 왜 짜장은 자장이야? 다시 또 짜장으로 갔어? 그거 참 신기하네. 왜 짜장은 자장이라고 갔는데 짬뽕은 왜 잠봉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 참 신기해. 아무튼 짬뽕 아닌데. 알겠죠? 뽕인데. 알겠죠? 이러면요. 짬뽕이죠? 짬뽕 주세요. 그게 청약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말한다? 재료 다 떨어졌는데요? 청약에 대한 거절이에요. 알겠죠? 알았어요? 예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승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메뉴판이 만약에 청약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 내가 메뉴판이 청약이야 해봐. 내가 메뉴판 보고 짬뽕이요? 그게 승낙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재료 없는데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짬뽕이 없죠? 그러면 채무 불행이에요. 손해배상해야 돼. 음식점에서 손해배상하는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여러분요 또 뭐가 있냐? 청약의 유인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요 방부한다. 방광고. 직방, 다방. 알겠죠? 다 뭐요?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청약은 뭐냐? 청약은 자판기요. 자판기라든가 정찰제요. 여러분 자판기는 뭐죠? 자판기는 300원 딱 써져 있죠? 299원 집어넣으면 커피 쏟아져 안 쏟아져? 그걸 300원이 청약이에요. 그래서 300원을 집어넣어야지 커피가 쏟아져. 그걸 승낙이라고 해요. 내가 300원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죠? 그거 승낙이에요. 300원이라고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죠? 그건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정찰제요. 정찰제는 깎아줘 안 깎아줘? 안 깎아줘. 그걸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찰제 물건을 들고 카운터에 제시하는 것이 승낙이에요. 사법시험에 뭐라 나오냐? 정찰제 매장에서 물건을 바구니에 넣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놔둔 경우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찰제 물건을 가지고 카운터에 제시하는 것이 승낙이에요. 왜? 물건 자체는 뭐니까? 청약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학원에서 여러분요 학원 광고 나가죠? 우리 학원 이렇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우리 학원은 한 달에 얼마다고 딱 정해져 있죠? 그것은 청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 버스표요. 버스가 딱 오면은 얼마예요 버스? 한 코스 가면 얼마야? 1,000원. 오케이 1,200, 1,300원 봐. 버스표 보면 대인 얼마, 중고등학생 얼마 딱 써져 있죠? 그것은 청약이에요. 알겠죠? 내가 올라가면서 띠디 이거 뭐예요? 승낙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택시가 내 앞에 딱 멎죠? 청약이에요. 왜? 택시는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얼굴 들이밀고 들어가면 승낙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온 것은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청약은 불특정 다선이 된다. 승낙은 뭐다? 특정한 청약자는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요 청약에 유인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거기서 먼저 청약, 승낙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